그럼 다시 읽어야 되고 조금 더 급하게 읽고 안 보여서 다시 읽어야 되고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야, 너 왜 1등급이 안 나오냐? 4% 안에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렵구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이 빠져 계시면 어떡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죠?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나?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혼란스러워. KNS 입시 토크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소연, 박진아 강사님 다시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2년도 수능이 불수능이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2023년도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전략을 세워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2022학년도 수능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킬러 문항을 조금 짚어주신 부분도 있고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21번 문항이 조금 어려웠던 걸로 정답률이 34%밖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걸로는 보이고요. 34번과 38번 문항도 정답률이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상급 난이도라고 굉장히 좀 고전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미 파악 유형이기 때문에 위에서 글을 읽어갖고 내려오면서 이 밑줄이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실제로 내용은 크게 별게 없었어요. 맨 위에 있는 purchase라는 이 단어는 아이들이 모르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비 고1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는 봤어요. purchase가 뭐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구매하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구매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던 게 아니라 강점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아, 이런 그래요? 것처럼 강점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네, 굉장히 드물기는 해요. 수능에서도 아이들이 뻔히 알고 있는 단어들을 뻔하지 않은 뜻으로 맥락상으로 추론을 해봐, 추측을 해봐 이런 식으로 좀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본인이 자신 있게 딱딱 치고 넘어가야 하는 이 앞쪽 문항에서 막혀버리면 부담은 더 가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21번이면은 정말 초반인 거잖아요. 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읽어야 되고 그쵸. 2번 읽을 때는 조금 더 급하게 읽고 또 안 보여서 다시 읽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 분배 밸런스가 깨지면서 뒤에는 결국엔 찍거나 더 급하게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위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밑에랑 연결을 짓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좀 끝까지 유기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지금 고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친구들은 꼭 연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번 문항인데 이제 아이들이 고전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빈칸 추론 영역이기는 해요. 분량이 좀 많죠. 이게 사실은 수능 끝나고 나서 이의 제기가 있었던 문항이기는 해요. 그래서 퀘스처닝이라는 것 자체가 탐구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맥락상으로 짚어보게 되면 탐구라기보다는 의구심, 의심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맥락상 적합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런 갭차를 되게 문제들에서 파고드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등급이 아직까지는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은 친구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어휘를 좀 표면적으로 이제 본인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뜻만 하나 정해서 외운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뜻이 좀 여러 개 나오는 다이어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좀 마음에 들고 머릿속에 빨리 남을 것 같은 단어 뜻 하나만 외워요. 본인이 이제 외우지 않은 뜻이 초반부에 나왔을 때 첫 문장에서부터 막히니까 킬러 문항에서는 이제 점수를 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냥 단어 자체가 짧은 거 한글이 짧은 걸 즐겨 외우더라고요. 보통 1번부터 외우지 않나? 하위 레벨, 의대반보다 약간 밑에 있는 레벨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팍 띄는 거. 내가 이거 단어 시험에 나오면 바로 쓸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뜻들을 위주로 암기를 하는 현상들은 조금씩 있어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야, 너 왜 1등급이 안 나오냐? 이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 거거든요. 실제로 나왔던 문항까지 소개를 해드리니까 90점이 나오기가 왜 힘든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죠? 실제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영어는 그냥 내신은 암기하고 모의고사는 자기는 보면 1등급이 나온다. 그런데 공부를 더 해야 되냐? 1학년 학생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1학년 때 1등급이 나오면 2학년, 3학년 때도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문이라는 것도 1학년, 2학년, 3학년 난도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내신을 하느라 바쁘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건 실질적으로 2번 정도 치러지는 모의고사 점수만을 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점검을 받게 돼요. 뭐 중학교 때 나는 반짝 공부를 해서
영어에서 A등급이 나왔고 근데 모의고사 봤는데 또 1등급이 나오네? 그럼 뭐 영어 쉽네? 그럼 난 수학을 해야겠네? 라고 가는데 영어는 무학년제는 아니에요. 난도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요구되는 문해력 자체가 조금씩 점프업 한다고 보시는 네.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학생들은 영어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부터는 그래서 거기에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번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의평가 문항들과 수능 문항들의 난이도나 유형의 차이가 혹시 발견된 게 있나요? 사실 6월 모평도 그렇고 9월 모평이 더 어렵다라는 발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체감적으로. 실제로 6월 모평도 그렇게 1등급의 비중이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미 모평을 봤을 때부터 기조는 계속 깔려 있어서 이번 수능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올해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2018년도 이 절대 등급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평가원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1등급이 90점만 넘으면 주는 절대 등급이라 하더라도 쉽게 보면 안 된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A등급 절대 등급이었어. 나는 떨어진 적이 없는데 절대 등급이래 수능이. 아 그러면은 다시 난 중학교 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쉽다라고 여겨진 거죠. 그런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혹시 수능을 아주 오래 봤던 장수생 얘기를 들어보면 이 트렌드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작년도 보고 재작년도 보고 재재재작년도 봐서 슬프긴 하지만 혹시 학생 중에 장수생 있으세요?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다행히도 없습니다. 영어 자체의 난도의 문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 기수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코로나 기수 1, 2 이런 코로나 기수? ROTC 21기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제한된 24시라는 그 시간을 영어에 얼마만큼 할당하는가가 이게 다 다르고 코로나 시즌처럼 이제 본인이 공부를 되게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아니면 개인차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부족한 점을 그렇게 틈틈이 채워서 반드시 완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여쭤봐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고등학교 됐다 그러면은 하루하루 안 중요한 날이 없는데 백신 맞고 나면은 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거 아닌가요? 코로나라는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코로나라 하더라도라는 게 붙는데 공부나 클리닉을 와라 이렇게 네. 얘기하면 아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갈 수 없어요. 보고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이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대면 교육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이 쓰이죠. 왜냐면 정확하게 더 피드백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 학년이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12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내년 고입을 앞두고 있는 예비 고1들은 한참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이제 중2 때부터 이제 코로나라는 타격을 받아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연결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마음하고 몸하고 좀 따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켜놓고 딴짓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봤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일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이네요. 누구도 앞에 앉혀놓고 가르쳐 줄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정말 스스로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는 팁은 있을까요? 일단 뭐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독해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데 독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채점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어머님들이 보실 때는 많이 맞았네? 독해 뭐 그냥 곧잘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라고 물어보면 전반적으로 읽어보니까 이건 것 같아서요.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든 지문을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요. 그리고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일수록 무의미한 밑줄을 그으면서 펜은 먼저 가고 눈은 따로 가는 거예요. 그건 본인 얘기니까 빵 터지기는 하는데 그게 되게 좀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 하면 혼자 올곧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지금 찾은 요 답의 근거를 정말 제대로 찾은 건지 꼭 매칭시키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생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 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즉석에서 바로바로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저 몇 시에 잠깐 가도 돼요? 지나가는 길에 들르겠다 그러면 선생님 언제 수업 끝나세요? 그러면 수업 끝나고 통화하고. 부지런하거나 욕심 있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다 컨택을 해서 옵니다. 오히려 요럴 때 코로나 핑계대고 선생님들한테 그냥 계속 연락하기도 좋거든요. 나한테 아예 맞춤으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겠다라는 욕심으로 좀 활용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원래 다대1, 선생님을 30명이나 뭐 10명이서 나누어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독점권이 어떻게 보면 1대1로 다 생긴 거잖아요. 실제로 뭐 연락 많이 받으시나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좀 우려가 되기는 하기 때문에 중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항상 수업 끝나고 오늘 네가 푼 거를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커뮤니티에 올려라, 내가 확인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일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좀 긴장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스스로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시기에는 자기 주도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2022학년도 불수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더더욱 해이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꽉 마음을 다잡고 더 공부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현소연 박진아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영상도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